저는 지금 토요일 아침 강릉을 떠나 집 방향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토요일 아침에 강원도에서 집으로 갈까요? 어제는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이었죠. 요즘 날짜 개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께서 세종에 살고 있는 형네 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온다고 하셔서 아침 일찍 차로 모셔다 드리고 형네 식구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늦은 오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금요일이었으면 오후 2시, 3시쯤에 대전, 세종, 천안, 아산 라인에서 일을 시작해도 충분히 묶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요.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된 금요일에 붙어있는 애매한 빨간 날이라 그런지 큰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 인근에서 전기차를 풀 충전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던 중에 세종에서 안성으로 가는 콜이 하나 잡힙니다. 이런 날은 하나 더 잡아가겠다고 기다리면서 배송시간 지연시키는 것보다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면서 잡히는 거 하나씩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안성으로 쏩니다. 그리고 안성으로 도착할 때쯤 서울 송파로 가는 급송 오더가 떠서 얼른 잡고 빠르게 픽업하고 첫 번째 오더를 하차하자마자 다시 고속도로를 올라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갈 때는 어머니 동승 1인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2개의 오더를 끊기지 않게 타면서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가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히는 대로 몇 개 더 타자라는 생각으로 2만원대, 3만원대 가벼운 오더들을 3-4개 처리하면서 꾸역꾸역 20만원을 채우고 귀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집에 들어간 시간이 9시 반이었고, 집에 들어가서 양말 벗자마자 성남에서 강릉으로 가는 10만원짜리 오더가 등장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 고민을 할 텐데요. 저는 주저없이 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오더가 좋은 콜이냐 안 좋은 콜이냐를 판단할 때 킬로미터당 단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킬로미터당 1,000원이라는 기준을 대입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킬로미터당 단가는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높아지고 운행거리가 멀수록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오더를 킬로미터당 단가로 판단하면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직선거리 200km 이상 가는데 킬로미터당 1,000원 이상 주는 오더는 형님들이 이 업계를 떠나는 날까지 못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오더, 나쁜 오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성남에서 강릉으로 가는 직선 거리는 200km가 넘고요. 킬로미터당 단가로 따지면 1,000원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더를 왜 좋은 오더라고 판단했냐면, 제가 집에서 픽업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총 예상 소요 시간이 3시간 내외였기 때문입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 저녁입니다. 픽업지 거리가 30분 안쪽입니다. 그리고 차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졸려서 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3시간 반 안쪽으로는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10만원짜리 오더를 확정부터 완료까지 정말 바쁘게 빠르게 움직여서 딱 3시간 만에 끝낸다고 하면 이 오더의 시간당 효율은 약 33,333원 정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9시간 동안 18만원을 벌었으니까 오늘 시급은 2만원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이 일의 특성과 맞지 않는 계산법이에요. 중간에 일이 끊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하루의 시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더 하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당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더를 하나씩 잡고 움직이는 건 안전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합짐을 하고 야간 상차를 하고 다음날 하차를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들을 섞어서 수행하기 전에 오더를 하나씩 처리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씩 처리하기도 버거운데 2개가 되고 3개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수십만 원씩 쓸어 담으시는 개멋진 형님들께서 합짐을 해야 돈 번다, 합짐 못하면 망한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고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오더 하나하나를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콜이 잡히더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짬밥과 능력이 없으면 합짐은 득이 아닌 독이 됩니다. 단순히 지리를 알고 길을 알고 동선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짐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픽업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억지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 이거 하나만 잡고 가면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오더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들고 있는 오더가 시간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다면, 충분히 협의가 돼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현재 시간과 또 내가 들고 있는 오더의 특성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합짐을 해야 된다, 2개는 가지고 가야 된다, 3개까지는 잡아보자 라고 하는 순간 배송 규정 시간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군가는 물건을 늦게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치고 합친 마지막 오더를 끝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시간당 효율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3만원짜리 오더를 확정부터 픽업을 해서 완료를 하는 데까지 딱 1시간이 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더의 시간당 효율은 3만원입니다. 물론 이런 오더를 끊기지 않게 이어서 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라도 2개라도 더 잡아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3만원짜리 오더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잡은 오더는 픽업을 하고 같은 동선으로 이동을 해서 10분만 더 갖다 주면 끝낼 수 있는 오더예요. 자, 그래서 대충 비슷한 동선에 3만원짜리 오더 2개를 수행하는데 1시간 반, 즉 90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합쳐진 오더가 90분 동안 6만원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묶음이 되었기 때문에 합짐을 함으로써 시간당 효율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달라서 2번째 잡은 오더를 끝내기까지 총 2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2개의 오더를 끝내고 6만원을 벌었지만 소요된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효율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2번째 합짐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잡고 픽업하는 시간과 완료하는 시간까지 총 3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6만원을 버는데 3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 2개의 오더 묶음은 시간당 효율이 2만원에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짐을 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효율이 떨어졌죠. 물론 모든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동선을 합쳐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 정도는 아낄 수 있고요. 어쨌든 내가 오늘 벌어가야 하는 전체 매출의 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계속 시간을 강조하냐면 콜이 차고 넘치는 황금 시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효율로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콜이 돌고 도는 피크타임을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은 시간과 에너지로 많은 성과를 뽑아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일을 몰아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해야 됩니다. 물론 매출 총액이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 게임하러 나와서 서로 스코어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벌어야 되는 만큼 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몇 시까지 집에 가겠다, 내가 몇 시에는 퇴근을 하겠다, 언제까지 집에 가겠다만 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할 수도 없고 힘들잖아요. 지겹잖아요. 목표 매출이 부족해서 시간을 좀 더 태워서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매출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필수 조건, 자동 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픽업 거리, 최저 금액 2가지 설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조건이 맞으면 콜이 뜨겠죠. 자동 배차를 통해서 콜이 떴다는 것은 내가 미리 설정한 조건 2가지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판단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이 싼지 비싼지, 픽업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진행 방향과 맞다면, 그리고 적요란에 그지 같은 게 써있는 게 아니라면 빠르게 갈지 안 갈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더를 하나씩 잡고 열어서 분석하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핵심만 압축해서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최상의 경우는 내가 빈 차라면 자동 배차에 걸려온 오더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적당히 아무거나 잡고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자동 배차를 통해 또 계속 콜이 뜨겠죠. 그때마다
때마다 첫 번째 오더를 통해서 정해진 경로와 동선에 맞게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내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한 기준을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방향과 동선이 맞지 않다면 무조건 잡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콜을 잡을 수 있도록 안 좋은 콜을 걸러냅니다. 자, 이렇게 자동 배차가 뜰 때마다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고 하나씩 두 개씩 걸러내다 보면 이건 안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하나씩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합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시나리오는 합찜마저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달리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끝나고 집 앞에 주차를 할 때까지 자동 배차는 한순간도 꺼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끄러우면 소리를 끄면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잡아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면 뭐 그때는 꺼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안 끕니다. 왜냐면 다 던지고 돌아오면서 잡을 수 있는 예약 콜이나 야간 상차 또는 시간 여유가 있는 오더들이 심심치 않게 걸려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케이스를 잡돌이 해본다면 오더창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거리, 출발지, 도착지, 차종, 요금을 보고 이 오더를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눌러볼지 안 눌러볼지를 판단해요. 그렇게 뜨고 지는 것들을 한참을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드디어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확정을 누르면 발음 10초 안에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차되었다고 뜨겠죠. 그럼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손가락이 느려서 그렇다. 내가 더 빨리 찍었어야 된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마음에 드는 콜을 떠나보내고 다시 오더창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어찌어찌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잡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동 배차를 쓰지 않으면 움직이는 동안 오더창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오더를 하나만 잡고 딱바를 쏘게 됩니다. 그렇게 딱바를 쏘고 나서 다시 일이 끊겨 멈춥니다. 오더창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다시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납니다. 나름 온갖 반사신경과 말초신경을 동원해서 빠르게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기사에게 배차되었습니다. 또 어렵게 하나 잡고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다 깨달음이 옵니다. 역시 지지기를 써야 돼. 지지기를 쓰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더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서버를 침투해서 데이터를 가로채서 새치기를 해서 나한테 일단 갖다주고 확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 역시 지지기를 써야 돈을 벌어.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갖다주는 충성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기사의 90% 이상이라는 비공식적이지만 엄청난 통계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쓰는 지지기를 같이 쓰면서 강제 확정과 취소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확정 후 취소를 5번 할 때마다 오더 노출이 30초 지연되는 페널티를 하루 종일 달고 다닙니다. 지지기 좋다고 해서 물어 좋은 거 찾아서 썼더니 뭔가 손은 덜 가고 일은 편해진 것 같은데 매출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게 몇 달 반복되다 보면 엄청난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 바닥이 그렇구나. 불경기에 비수기에 기사 유입이 많고 단가가 짜고 칼질이 심하고 아, 이 바닥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곳이구나. 그래, 맞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여기가 원래 그런 곳이었어.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는 일 좀 괜찮냐? 라고 물어보면 담배 한 까치 물고 깊은 숨을 내뱉으면서 존나 멋있게 야,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한마디 남기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합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저한테 일 가르쳐 주신 형님들이 그랬고 제가 그러고 있고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도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지지기 좋은 거 쓰는 거야? 아니면 뭐 CID가 10개여서 핸드폰을 10개씩 연결해갖고 다니는 거야? 애초에 어긋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확고해질 뿐입니다. 지지기 좋은 거 있으면 저부터 썼을 겁니다. 그게 답이고 해결책이었으면 제가 앞잡이 대장 노릇 했을 겁니다. 그게 내 매출을 바꿔주는 게임 체인저였으면 제가 뭐 한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요따위 어플 만들고 있겠습니까? 자, 주절주절 돌고 돌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들과 또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나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때는 머리 받고 직접 일일이 다 해보고 나 때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욕 먹어가면서 나 때는 그렇게 돌고 돌아 어렵게 알았지만 진심으로 더 잘 해보겠다고 이딴 놈 영상 찾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형님들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수월하게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형님들도 재미를 느끼고 성과를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